다음은 일별 뉴스 요약을 듣기 편한 대본으로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정리한 것입니다. 각 주제는 세네 줄 내외로 요약했으며 순번은 자연스럽게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규 관세 시행과 관련된 법적, 외교적 논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수십여 개국, 보도마다 60개 또는 80개 이상으로 표현됨을 대상으로 대체로 10%, 12.5% 수준의 새로운 수입 관세를 제7참국의 74년 무역법을 근거로 시행했고, 이 조치에 대해 소규모 사업자 두 곳, Burlap Barrel, 이들을 대리한 Liberty Justice Center가 즉시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행정부가 제301조를 이용해 이전의 대법원이 문제 삼았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 체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제301조가 특정 국가 행위에 대한 근거와 국가별 조치를 요구하는데, 행정부가 강제노동을 명목으로 광범위 일괄적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한계를 넘어섰다는 점이고, 올해 초 대법원이 i.e.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이전 대규모 관세 조치를 불허한 판결과 맞물려 이번 소송 심리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트럼프 측은 EU가 미국 빅테크에 부과한 과징금을 문제 삼아 즉시 제301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위협하며 상당한 수준의 관세로 보복할 수 있다고 밝혔고, 언론 관련 수사에서는 법무부의 기자들에 대한 증언, 통신 기록 제출 요구를 유출자 색출을 위한 것이라고 옹호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구글의 일부 가입자 정보 요청 영장이 발부됐다가 법원 심리 중 검찰이 기자들에 대한 소환장 철회를 통보하고 일부 비공개 통지 이후를 취소하는 등 복잡한 절차적 전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완료 연기 합의입니다. 파라마운트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2개 주 법무장관 연합과 작가노조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으로 인해 인수를 반독점 재판이 끝나거나 늦어도 2027년 6월 1일까지 완료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기존 계약 만료일인 2027년 6월 4일까지 자동 연장 가능. 이는 예비금지 명령 단계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한 파라마운트가 곧바로 배심 재판으로 가는 것을 선택한 결과로 판사가 이 합의를 신속히 승인했습니다. 그 결과 8월 3일로 예정됐던 예비금지 명령 심리는 열리지 않게 되었고, 작가노조의 유사한 신청도 철회되었으며, 당사자들은 본안 반독점 재판 일정안을 조율하기로 했는데, 파라마운트는 11월 재판을 원하지만 주측은 전문가 증거조사 등을 이유로 2027년 재판을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쟁점은 합병이 영화의 전국 개봉, 대형 흥행작 배급과 기본 케이블 채널 배급 등에서 경쟁을 줄여 관객, 극장, 케이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인지 여부이고, 파라마운트는 인수가 경쟁과 소비자 창작자에 이롭다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 법무부는 이미 승인했고, EU는 조건부 승인을 내줬지만 캘리포니아 소송이 핵심 장애물로 남아있어 파라마운트의 주가 하락과 함께 인수 지연으로 발생하는 티킹피 부담이 쌓여 파라마운트의 큰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엔비디아의 SK 하이닉스 대형 메모리 계약과 엔트로픽의 클로드 오프스 5이 출시, 그리고 디스틸레이션, 논쟁이 맞물린 AI 경쟁의 심화와 그로 인한 재무 리스크 경고입니다.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와 고대 여폭 메모리 공급 계약을 체결해 AI용 메모리 확보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계약 규모가 수년간 최대 약 5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해졌고, SK텔레콤은 엔비디아의 Vera Rubin 시스템을 이용한 클라우드 사업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엔비디아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용량으로 수십만 대의 GPU 도입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메모리 공급 안정화와 선점 효과를 노리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엔트로픽은 성능과 비용 효율을 강조한 신모델 클로드 오프스 파이를 공개해 코딩 지식 작업 평가에서 이전 모델을 앞섰고, 가격은 이전 모델의 절반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사이버 보안 등 위험 이중 용도 역량에선 최첨단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고, 기업들은 모델 무단 복제나 디스틸레이션을 금지하는 약관을 두는 등 방어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디스틸레이션은 고성능 모델의 출력을 이용해
다른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비용을 크게 낮추고 성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 중국 등에서 오픈 웨이트 모델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일부 미 관료는 무단 디스틸레이션을 지적재산권 안보 위협으로 보지만 구글, 엔비디아, MS 등은 규제가 성급하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거운 인프라 투자와 장기 리스가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의 현금 흐름과 신용도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무디즈가 경고했는데, 2026년 자본 지출 전망치를 약 7,850억 달러, 2027년 약 1조 달러로 제시했고, 6개 주요 기업의 직접 부채 약 4,600억 달러와 데이터 센터 관련 장부에 약 1.2조 달러의 약정이 존재해 재무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대한 채권 수익률의 중요성입니다. 장기 소비자 대출 금리는 연방준비제도 페드 정책뿐 아니라 특히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에 크게 좌우되는데, 금융기관들이 장기 대출 금리 산정에 10년물 수익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물 수익률은 투자자들의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상승해 약 4.7% 수준으로 2025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대략 6.6%와 6.85% 수준으로 올라 최근 11더 12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일부 전망에선 7% 돌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수익률 상승 배경으로는 중동 이란,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재도입 가능성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압력, 채권 시장의 연준 추가 금리 인상 베팅 등이 복합 작용한 점이 지적되며, 소비자 측면에선 모기지 부담 상승으로 주택 구매 매각 여건이 악화되고, 주택 시장 락인 심화와 함께 자동차, 가전 등 대출 수요 위축, 가계 부담 증가로 소비 둔화 우려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스페이스X의 대규모 스타쉽 시험 비행과 그 의미입니다. 7월 24일 텍사스 스타베이스에서 실시된 스타쉽 V3의 13번째 시험이자 V3의 두 번째 비행에서 상단 단계와 부스터가 분리되었고, 부스터는 발사 약 2분 후 멕시코만으로 하강했으나 착수 직전 엔진 재점화에 실패해 강한 충격으로 경착수했으며, 상단 단계는 인도양의 소프트 스플래시다운으로 물에 뜬 채로 정지한 상태에서 열방패가 온전한 상태로 확인되는 영상과 데이터가 확보되었습니다. 임무 중에는 새로 제작된 스타링크 V3 위성 시임계를 배치했는데, 이들 가운데 6대는 열방패 사진을 촬영해 지상으로 전송했고, 전체 위성으로부터 운용 성능 데이터도 수신되었으며, V3 위성은 이전 세대보다 크고 출력이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술적으로는 재진입 시 열방패의 실제 데이터와 영상 확보가 재사용 복원성 개선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부스터의 엔진 재점화 실패로 완전한 빠른 재사용성 달성에는 아직 과제가 남아있고, 발사대 손상 위험 등도 지적됩니다. 전략적으로 스타쉽은 대형 화물, 대량 위성, 특히 스타링크 확장, 향후 나사의 유인달 착륙 연계, 장기적으로 유인 화성 탐사까지 목표로 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이번 시험은 중요한 기술 검증의 한 단계로 기록됩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다주조에 걸친 사이클로스포라 집단 발병 사태입니다. 사이클로스포라라는 미세 기생충에 의한 장관 감염으로 설사 등 위장 증상을 일으키는 이번 대규모 유행은 올해 미국에서 보고된 규모 중 최대의 다주 발병 사례로, 중앙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된 잘게 썬 아이스버그 상추, 주로 테일러 파임스 공급가 주요 의심 식품으로 지목되어 테일러 파임스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고, 타코벨은 문제의 상추를 매장에서 회수했습니다. 연관 사례가 처음에는 일부 주에 국한됐으나 일시점에서 일리노이, 캔자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